1번부터. 이 퀴즈 문제가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 기본 문제였는데 성적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도 있어. 잘하겠지 뭐, 그지? 자, 1번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제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부작위 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간접 강제 제도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다. 강제를 할 수 있다. 그치? 어저께 배웠듯이 간접 강제 제도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에 적용이 된다 그랬지. 그치? 취소 소송에서 무효 선언적 확인 판결, 취소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제소 기간 등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어. 그치? 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그지? 제소 기간의 준수는 필요하다, 그지? 요건의 준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할 수 있다 그랬지. 자, 2번 봅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 소송에 적용되고 또 어디 적용돼요? 부작위 확인 소송에 적용된다고 그랬지. 제소기간은 무효 확인 소송엔 적용이 없어, 그지? 무효에다가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그래, 사정 판결은 견해가 소수설이 있지만 그래도 다수 입장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지. 자,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적절한 병합의 형태는 더 엄격한 것을 주된 소송으로 한다, 그지?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를 하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 제소 기간의 문제를 제외하면 그런 거지. 제소 기간의 측면에서는 취소 소송이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니까 반대가 되겠지, 그지? 다음 중 항고소송인 것은 공무원의 보수 청구 소송, 당사소송이야, 그지? 그래, 어쨌든지 토지 수용 절차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 항고소송이다. 넘어가고요. 처분에 대한 개념, 견해로서 타당한 것. 1번 처분을 강학상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사실행위의 취소는 안 되겠지, 그지? 2번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이원설로 분류되기도 하나 1원설, 2원설의 부분은 실체적인 행정행위 개념과 쟁송법적인 처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지? 쟁송법적인 처분 개념을 두는 것은 주로 2원설이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행정행위라는 개념에 의해서 행정행위라는 단일한 개념을 쓰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지? 그래서 이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가 처분성을 부인한 거 어째야 되노? 단전 요청은 행정지도에, 그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아까 교도소 이감 처분, 권력적인 사실행위다 1번, 그지? 교도소 이감하는 거. 그렇지만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그랬지. 7번 행정소송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라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답처럼 보이지, 그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안 돼. 그것이 간접적인 형태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건축허가시 소방본부장의 동의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는, 그지?
행정지도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사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지? 행정심판 전체주의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서사항이고요. 이건 많이 했는데도 많이 틀렸어. 그래. 가하의 경우 봅니다. 5월 1일 영업정지 6월에 처분을 내렸다가 6월 2일 날 영업정지 3월에 처분을 감경했어. 그지? 그래서 감경된 원처분이라는 말은 감경된 처분을 적용하는데 기산점이 원처분의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5월 1일 영업정지 3월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뒤에 거 정액처분의 경우에는 쉽잖아. 정액처분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과 변경된 처분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그지? 6월 20일 이병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너는 어떻습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이 2012년 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년 3월 12일 영업정지 2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변경 처분 명령 재결을 하였고 갑은 이 재결서를 2012년 3월 15일 송달받았어. 또 용인시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했고 갑은 이것을 4월 1일 날 송달받았다. 기산점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이야. 그치?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래. 그래서 3월 15일이 되고요. 성격이 다른 하나는 사실 문제가 좀 애매해서 실제로 답은 두 개를 줬는데 원래 생각한 답은 3번이 답인데 4번을 답으로 많이 했고 또 우리 조교가 애초에 4번을 답으로 채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말도 안 되지만 자 1번하고 2번은 이제 우리 다 알듯이 당사자 소송에 관한 겁니다. 4번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지 3번은 항고소송입니다. 그지? 그래서 원래는 3번만 답인데 3, 4번을 다 맞는 걸로 했습니다. 보수 삭감에 대한 거라서 그래. 그지? 자, 이거는 뭐 우리 제3자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 뭐 너무 잘한 이건 틀린 사람 별로 없어. 틀린 사람 반성하세요. 자, 소이익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다투다가 정년이 됐어. 그지? 예, 그래요. 정년 이후에도 뭡니까? 파면 기간 동안에 봉급 청구권 이런 게 있으니까 소이익이 당연히 있겠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불합격했는데 말이야. 불합격 처분을 다투던 중에 그 다음에 다시 뭐 1차, 2차, 3차가 다 합격했단 말이지. 그지? 실익이 없겠지. 나머지도 각자 보시고. 14번. 항고소송의 원고 적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요. 이게 피고 적격이지, 그지? 문제 잘못된 거 고친 기억이 있네. 여기서 피고는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행정청을 말하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지? 권한의 명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고요. 위임인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나 업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공단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위임한 행정청이 위임한 행정청이 아니라 위탁한 행정청이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겠네. 피고가 된다. 공공단체의 경우에도 처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지? 그래. 4번이 오히려 4번을 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치? 의회가 피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치? 그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 지방세는 적용 안 돼. 그치? 항구소송의 관할에 대한 것. 문제가 조금은 정확하진 않네. 지금 보니까. 4번이 항구소송은 아닌데. 어쨌든 재판의 관할에 관한 거야. 그래요. 기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이번 조달청의 경우도 서울에서 해야 돼. 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 청구 소송 또 뭡니까? 또 피고가 뭐가 되노? 국민연금공단이 되고 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되는 거지. 17번 재결의 처분성. 옳지 않은 건. 1번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재결한 경우에는 재결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자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으나 구제되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하고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그지 재결주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요 4번도 재결주의였는데 바뀌어서 이제 아니야, 그지? 옛날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요 4번에 해당되는 사유도 재결주의 속했는데 지금 원처분주의지. 18번 19번 이거는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 설명된 부분이라 그지? 문제는 안 읽고. 그래. 법규성이 여부하고 소익의 여부가 일치하지는 않더라, 그지? 그게 판례 입장이야, 그지? 그래서 법원은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각 판결을 내린다.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중처분에 불이익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시행규칙에 규정이 된 경우, 훈령 규정된 경우, 시행규칙이나 훈령에 규정이 된 경우에는 법규성은 없지만 소익은 존재한다, 그지? 현실적으로 가중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했잖아, 그지? 그래. 이 훈령은 행정규칙이야. 연결이 잘못된 거. 행정심판 항고쟁송이지. 처분을 다투는 것이니까.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어쨌든지 당사자 쟁송이야, 그지? 국회의원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주관적 쟁송입니다, 그지? 선거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객관적 쟁송이 되겠지. 항고쟁송은 복심적 쟁송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처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라는 것은 이미 나온 결정을 다투는 것은 복심이 되는 거지. 소송의 당사자나 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성복하자는 거지, 그지? 소송의 당사자는 다시 그것을 다투지 말고 법원은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해서 번복하지 말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책에도 있는 것처럼 이 기판력의 개념은 당사자나 법원에게 미치는데 법원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가정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지? 법원에 대해서는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지? 잘 틀려 요새는 자신이 없어.
웃긴다, 그지?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범위 보시면 당사자의 범위는 당연히 원고 이성계인 참가인도, 그지? 참가인도 제3자인 참가인도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가지니까 포함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법원 그래 되겠지.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관한 사항이야. 주문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판결 그 내용인 거지, 그지? 예. 판결 그 자체 그런 말입니다, 그지? 판결만 그런 말이야, 그지? 예. 판결의 이유나 요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지? 예. 그래서 결정 내용 그 자체만 해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지? 시간적인 범위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돼 있네. 자, 그 밑에 거 취소 판결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기판력. 이건 국가배상소송 할 때 했다, 그지? 국가배상할 때 배웠던 거지. 국가배상에서 뭐 할 때 배웠어요? 위법의 개념 할 때 했던 거야, 그지? 국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국가 행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청구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지? 그 취소 소송에서 기각 혹은 인용된 경우에 이 국가배상소송을 다시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국가배상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거지, 그지? 예.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뭔가 하면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그지? 처분의 위법성이.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배상에 대한 청구권이야, 그지? 그래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한가를 다투는 거고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다투는 겁니다, 그지? 이 기판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송물이 동일할 때 미치는 거지, 그죠? 소송물이 동일해야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것하고 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잖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그지? 다만 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처분의 위법성이야, 그지? 전제 혹은 배상 청구권의 요건인 거잖아, 그지? 공무원이 직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니까. 그래서 전제 혹은 요소로서 요건으로서 처분의 위법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국가배상소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취소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왜? 이것을 심리를 했긴 했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배상 청구권이라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이 배상 청구권이라는 결론 자체가 취소 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는 가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뭡니까? 다양한 요소의 어떤 종합적인 결과로서 나온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는 갈 수 없다는 거지, 판정이. 그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다, 그치?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 위법성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보면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의 개념은 이 행위위법 개념이다, 그지?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 개념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행위위법 개념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의의 행위위법 개념도 선택할 수 있고요.
상대적 위법 개념도 선택할 수 있고, 결과 위법 개념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상대적 위법 개념이나 결과 위법 개념은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그지? 예. 이질적인 거지. 얘네 둘이 이렇게 동질적이고, 그지? 예. 동질적인데 뭡니까? 범위가 좀 더 넓은 개념이야, 그지? 예. 광의위법 개념은 행위법 개념에다가 뭡니까? 손해 발생 방지 의무, 그지? 이 방지 의무라는 게 이제 더해지는 거고요, 그지? 상대적 위법 개념이라는 거는 행위법적인 요소와 결과위법적인 요소를 동시에 파악하자는 거지, 그지?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한 거다, 그지? 이 종합적인 파악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를 뭡니까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듯이 그렇게 파악한다는. 그래서 오히려 결과위법에 가까운 개념인 거지. 이 상대적으로 위법하다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결과위법의 개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위법, 같은 위법 개념을 택하면은 이렇게 기판력이 미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렇게도 미치겠지, 그지? 그냥 안 미친단 말이지, 그지? 뭐 그런 거 했었죠. 책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런 거 있네. 그 563페이지에 보시면 당해 국가 배상 책임이 과실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냐에 따라 다르다 돼 있잖아. 무과실 책임인 경우에는 위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지? 손해라는 결과의 발생만으로 책임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무과실 책임인 경우에는 뭡니까? 이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564페이지 맨 첫째 줄 보세요. 양자는 소속물이 다르다. 기판력은 동일한 소속물에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소송과는 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배상소송에서 선결 문제로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작용되는 거에 문제가 논의된다. 아까 설명한 거고, 그지? 한편 국가배상 책임이 무과실 책임인 경우에는 손해 발생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처분의 위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판력을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안 미친다, 결국, 그지? 두 번째,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위법성 전반이냐 아니면 개개 처분 위법 사유이냐. 위법성 전반이냐는 말은 그 처분을 전체로서 위법 판단할 거냐 아니면 개개의 위법 사유를 따로따로 분석할 거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입장에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취소 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전반으로 보는 경우에는 뭐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개개의 처분의 위법 사유를 소송물로 보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지? 밑에 네모 보시면 원고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유로 6개월의 영업 정지처분을 내렸는데 개개의 위법 사유가 이런 거란 말이지. 비례 원칙 위반, 절차상의 하자, 뭐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이렇게 한다면 위법성 전반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이걸 통으로 하나로 본다는 말이야, 그지? 개개 위법 사유로 본다는 경우에는 이 하나씩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례 원칙 위반 해보고 안 되면 절차상의 하자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새로운 별개의 소송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에 따라서 다루면. 자, 그 다음에 인용 판결하고 기각 판결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국가배상 위법 개념을 취소 소송의 위법 개념보다 넓게 본다면 적어도 광의 행위법 개념으로 본다면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소송에 미치지만 국가배상 소송 위법 개념이 더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취소 소송의 위법 개념은 국가배상 위법 개념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미 판단한 내용이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위법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지?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사실은 뭐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맞지만 국가배상 판결의 취소 소송에 대한 기판력, 국가배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존재이고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달라서 미치지 않는다. 아까 설명한 것 같다, 그렇지? 그래요. 그 다음에 기속력 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 기속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지? 그래. 그래서 기속력은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이렇게 돼 있지. 판결의 취지에 따를 행정청의 의무가 바로 기속력이야, 그지? 예컨대 위법한 부담적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따르지 않거나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취소 소송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성질, 기판력설은 기판력의 내용으로서 기속력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지? 어제도 말했지만 사실 기판력과 기속력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양자 간의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기판력설은 기판력의 한 내용으로서 기속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지? 기속력은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의 관점에서 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특수효력설은 기판력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지, 그지? 조금 서로 기판력과 기속력은 이질적인 것이다 이런 겁니다. 기속력은 기판력과는 다르다, 그지? 다수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서는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하지 말라는 소송상의 효력인데 기판력만으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될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기 어렵다.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한테만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그렇지? 근데 기속력은 기판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취소 판결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부여한 특별한 효과다. 판례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서로 혼용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말을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다는 말이야.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기속력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 판례도 있고 기판력을 기속력의 일종으로 본 판례도 있다. 내용은 뭐 반복 금지효, 적극적 처분 의무, 반복 금지효.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철회를 취소하면은 영업허가가 그대로 그지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철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부작위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반복 금지 위반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처분 의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이제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적극적 처분 의무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지? 거부와 부작위의 경우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좀 다르다. 물론 좀 교과서마다 입장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뭡니까? 신청에 대한 처분 의무를 말하는 거지. 신청에 대한 재처분 의무. 신청한 대로
신청한 대로 처분할 의무, 그지?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응답할 의무를 말한다라는 것이 다수 입장인 거지. 응답할 의무.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라 뭐 거기에 따라 반응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예. 여기 뭐 응답할 의무 견해. 두 번째, 적극적인 이런 견해도 있을 수는 있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에 취소 판결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요. 부작위의 경우에는 내준다 그러든 안 내준다 그러든 답을 하란 말이지, 그지? 예, 그런 의미. 근데 이제 그것을 적극적인 처분 의무의 기속력도 있다라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 그지? 그래, 범위 보시면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치고요. 객관적인 범위는 주문 및 요건 사실에 대한 판단. 요건 사실에 대한 판단은 주문을 지지하는 주문의 근거가 되는 개별 사실들을 말해, 그지? 주문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개별 사실들에 대한 판단도 다 미친다. 시간적인 범위.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처분 사유에 한한다. 그지? 그 이후에 생긴 사유는 미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따라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법령에 개정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처분하는 건 관계없다. 그지?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요. 예컨대 법원이 피고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 주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내용만 있다. 반면 판결 이후의 설시에는 법원은 동판결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가 명시가 되는데 행정청은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 설시 부분도 다 참고해서 기속력 의무를 띠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판력의 경우에는 뭐만? 주문만. 기속력의 경우에는 주문과 요건 사실에 대한 판단까지. 기속력의 경우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그치? 객관적인 범위가. 자, 그리고 다른 거. 무효동 확인 판결의 효력은 무효동 확인 판결에는 취소 판결의 제3자효와 기속력에 대한 규정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효력은 아까 한 것처럼 응답 의무설, 특정 처분 의무설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부작위가 거부와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응답 의무만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지? 그래서 다수설과 판례도 응답 의무설이야. 내용을 읽어보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 의무는 행정청의 응답 의무에 거친다라는 거지, 그지? 특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의 대상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거부 처분을 하여도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고 한다. 거부해도 상관없다. 어쨌든 응답만 하면 되니까. 자, 재심 청구, 제3자의 재심 청구. 소송에서의 제3자의 지위는 원고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참가인의 지위가 될 수 있고요. 또 재심 청구인의 지위가 될 수 있고요. 재심 청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송 참가의 기회를 놓친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야. 그치? 소송 참가의 기회를 놓친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심은 확정 판결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의 형태에서도 재심이라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그지? 형사재판에서도 존재하고요. 민사재판에서도 존재하는 거지. 민사재판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다. 형사재판에는 존재합니다. 어쨌든지 확정 판결 후에 하는 겁니다. 확정 판결 후에. 참가 기회를 놓친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야, 그지? 사실 재심 청구라는 것은 실제로는 잘 하지 않게 되는 거지. 재심 청구란 판결에 의해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서 재심 사유를 청구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개발 제한구역 취소 청구를 하는 A가 소송 수행 미숙으로 패소했는데 구역 내 다른 사인인 B가 자기가 했다면 이제 이길 수 있을 걸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에 참가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지? 근데 문제는 제3자가 확정 판결 시까지 참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치? 이 경우에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다시 하는 거지. 완전히 없고 다시 하는 게 제3자 청구 제도다. 그래서 당사자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 피고는 확정 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가 공동 피고가 된다. 재심의 사유는 소송 귀책 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확정된 종국 판결이 대상이고요. 재심 청구 기간은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그래서 그래서 소송은 끝이야. 이제 심판합니다. 행정 심판. 행정 심판은 자, 대상부터 기능 행정 심판은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지?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퀴즈에도 나왔지만 항고쟁송이 되는 거고요. 부당을 다툰다는 측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행정 통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물론 부당을 다투는 것도 권리 구제 기능도 있겠지만 이 소송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당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행정 통제 기능인 거지. 그지? 그다음에 심판의 주체는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성질은 실질적인 의미의 사법 기능이 되는 거고, 그지? 실질적 의미의 사법 기능. 행정심판위원회는 뒤에 좀 이따 나오고요. 자, 종류에는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이 있는데 일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특별 행정심판은 특허심판이나 아니면 감사원의 재심판정이나 해난심판이나 징벌보상금에 대한 재심이나 이런 것들이다. 그지? 당연히 뭐가 우선되겠어요?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우선 적용되겠지. 그건 뭐 똑같은 거고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 결정도 행정심판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아니다. 그지? 왜냐하면 국가배상금 결정은 처분입니다. 하나의 1차적인. 구별의 개념. 구별의 개념에서는 행정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심판인 것. 개별법에서는 사실은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도 쓸 수도 있지만 뭐 재심, 재심의, 심사청구, 뭐 심판청구 이런 전형적인 이름도 있고요.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하기도 한다. 그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도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심판이 있었잖아. 뭐 있었어요? 손실보상금 뭡니까? 손실보상금 청구할 때, 그지? 손실보상금의 불복 방법으로서의 이의신청하면 이의재결 받잖아, 그지? 그것이 바로 행정심판인 거지.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건이나 아니면 진정, 판례에 보면, 그지? 요런 건이나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도 기능적으로 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이다, 그런 말이야, 그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 역할을 한 것이면 575페이지 보면 진정의 형식이라도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다, 그지? 행정심판의 성질은 재결로서의 기능과 행정행위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진다. 필요성, 자율적인 통제기능,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행정능률의 보장, 소송경제 확보. 뭐 별로 할 거 없어, 그치? 특색, 의무이행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 의무이행 소송이 없는 데 비해서 의무이행 심판은 있어, 그지? 그래요. 설명할 거 없고요. 재결청과 심리기관의 결합.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행정심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심리와 재결의 절차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심리는 어디서 했는가 하면 행심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재결은 재결청에서 했다는 거지. 사실은 이 심판의 구조를 보면 이 종전의 끝이 더 법적인 구조가 더 뭡니까?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결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행정청인 거지, 그지? 행정청에서 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갖는 이 통제 기능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은 양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종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인 지위가 의결기관이었다가 합해지면서 합의제 행정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뭐 심리 절차 준사법화됐어, 그지? 준사법화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뭐하고 뭐가 있다는 말이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고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어서 대심구조하고 뭐야? 원피구가 서로 대결한다는 그런 말이야, 그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결, 공격방어, 불고분리. 자, 불고분리의 원칙은 우리 소송에서도 나왔나? 소송에서는 안 나왔나? 뭐 같은 말인데, 불고분리는 불고분리는 뭡니까? 이 불고분리 심리. 이 고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어떤 원칙의 내용입니까? 처분권주의의 내용이야, 그지? 처분권주의는 심판할 대상하고 심판 여부, 개폐에 대한 것들을 당사자가 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불고분리는 처분권주의 한 내용이다.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심판 심리의 결과 원처분보다도 더 중한 처분을 내려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처분보다 중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행정심판 사건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원처분보다 중한 재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원칙. 예컨대
갑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제기했는데 그지? 심리해 보니까 10일이 아니라 1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인 10일보다 더 중한 처분을 제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 다음 고지제도. 행정심판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서면 처분을 하는 행정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두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는 없고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고지 의무가 있어요. 서면 처분은 일반적인 고지 의무, 구두 처분은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에는 있고요. 행정소송에는 없어. 자, 뒤에 579페이지 그 표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취소심판부터 봅니다. 이게 행정심판법 제43조 3항인데 조문을 보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앞부분이 형성재결이야. 그지? 가장 일반적인 취소 심판의 결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될 수 있는 게 형성재결인 거지. 취소 소송에서도 형성 판결인 것처럼. 그지?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 형성 재결은 보세요. 취소 처분 재결하고 취소를 처분하는 재결, 취소를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지. 이행 재결로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할 수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없지, 그지?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없어요. 예. 옛날엔 있었는데 없었어. 예, 그래요. 그 처분 취소 심판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서 처분을 취소하면 되지 굳이 뭐 취소를 명할 필요는 있느냐는 입장인 것인데 그에 비해서 변경도 할 수 있고 지서서로 변경을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예. 재밌는 거는 2013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 사례 문제의 이 지문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에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을 내렸다. 이런 지문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 제기를 하지 않았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하나 할 수도 있겠지. 실제로는 이제 법 규정에는 그래 안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무효등 확인 심판은 확인 재결, 무효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유효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처분의 실효, 처분의 존재 부존재, 결론은 둘 다 해당된다는 말이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무 이행 심판 5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관로안의 것 고쳐야 돼. 관로안의 것을 있잖아. 형성재결, 관로안의 것, 처분재결 이렇게 지우고 처분재결이라고 씁니다. 처분재결, 형성재결을 관로안의 것, 처분 취소재결, 처분 변경재결을 지우고 처분재결 이렇게 그지? 신청에 따른 처분한다. 처분재결. 이행재결 관로안에는 처분명령재결 이렇게 지웁니다. 처분명령재결. 취소심판.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며 주된 목적은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취소, 변경에 있다.
가장 전형적인 행정심판으로 예컨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심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심판, 청구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 원칙, 사정재결 다 적용이 되고요. 다 같은 내용이라 사실은 별로 할 것 없어. 무효동 확인심판 읽어볼게. 처분의 효력 여부,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야. 무효인 행정행위는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이나 처음부터 그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거나 반대로 유효한 행정처분을 행정기관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행정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공적인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무효등 확인 심판을 한다. 그치? 여기에는 취소 심판과는 달리 청구 기간, 사정 재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집행정지의 대상은 된다. 이 소송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특별히 차이 나지 않고요.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과된 뒤에는 무효 확인 심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왜 그래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지? 이 경우에 청구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 사유로는 부족하고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된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게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의무이행심판. 자, 의무이행심판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설명할 게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무효 확인,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택한다, 그지?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택합니다. 그지? 뭐가 있기 때문에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지? 적극적인 처분 의무 때문에 가 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심판의 경우에는 취소 심판 또 무효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이 있는데 요건 똑같지, 그지? 부작위의 경우에는 의무 이행 심판 할 수 있지. 근데 거부인 경우에는 있잖아. 취소 심판을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뭘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의무 이행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유는 뭔가 하면 취소 심판에는 뭐가 없어? 이 기속력으로서의 적극적인 심판 의무가 없다.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그지? 기속력. 으로서 적극적 처분 의무가 없어. 없어.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을 해서는 뭡니까? 이 원하는 처분을 얻지 못하고 원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자격만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의 단계까지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 거부 처분의 경우에 취소 심판을 구하는 것은 구제의 방법으로서는 세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지? 얘는 동그라미고. 그러면 왜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처분 의무를 두지 않느냐?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뭔가 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그런 거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있잖아. 입법상의 불비다, 그지? 취소 심판하고 취소 소송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왜 소송에는 있고 심판에는 없느냐? 심판에 실수로 안 적은 거 아니냐, 그지? 그런 견해도 있고요. 입법자가 거부의 경우에는 이걸 하라고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는 거고. 어쨌든지 안 돼, 그지?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읽어보면
의무이행 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므로 집행정지의 대상도 아니야, 그지? 부작위에 대한 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이 없었으므로 또 사정 재결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그지? 거부에 대한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재결이 적용이 됩니다. 거부가 되기 때문에 거부할 때는 사정 재결이 돼, 그지? 왜? 처분이 있었으니까. 그 뒤에도 저기 읽을 만한 게 좀 있네. 보자. 이어서 읽어보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 바로 의무이행 심판이잖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하는데 이것과 다르다. 이 점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봅시다. 예컨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 적용된다. 뭐에 대해서? 거부에 대한 것만, 그렇지? 부작위에 대한 건 안 되지만. 두 번째,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도 있다. 그지? 3번, 거부에 대한 구제로서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으로 족하나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심판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무이행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잘못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밖에 없으나 의무이행 심판으로 다투게 되면 적극적 행위를 재결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따라서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보다는 의무이행 심판이 더 효과적이다. 또 의무이행 재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대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직접 처분 규정이라 그래, 그지? 행정소송에서는 뭐가 있어요? 간접 강제 제도가 있었잖아, 그지? 그거에 대비되는 게 바로 직접 처분 제도야. 간접 강제 제도는 어떤 소송에 있었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그지?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행정 심판에서는 의무 이행 심판에 직접 처분 제도를 두고 있어.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의무이행 재결이 형성재결인 경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고 이행재결인 경우에는 기속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처분청이 허가 거부에 대해서 재결청에 직접 허가를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허가를 명령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허가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허가를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해 줄 수도 있다. 허가해 달라는 거 하면은 그지 처분 재결이 되는 거고 명령하면 처분 명령 재결이 되는 거고. 자, 그 네모 한번 봅시다.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 판결에 대한 각 쟁송별 비교. 청구기간, 취소소송 뭐 당연히 그지.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기간, 제소기간에 제한 없다. 그지. 심판의 경우 봅니다. 취소 심판하고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 그지. 비고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집행정지는 어때요? 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그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지. 행정심판 마찬가지. 사정재결, 사정판결. 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만, 그지? 무효 확인 소송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하자가 종대명백해서 가혹하다 이런 거 했었지.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대상이 없으니까 또 못하는 거 그죠? 애초에 처분이 없었으니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은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되고 의무이행심판도 거부의 경우에 사정 재결할 수 있다. 그치? 좀 지겹지?
심판의 대상의 경우에도 처분이라서 동일합니다. 그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참가인 그래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심판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당사자나 뭐 참가 제도나 사실은 뭐 다 소송의 경우가 같아서 다만 한마디 설명하고 마치면 되겠지.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 청구인 적격, 그지? 자, 소송에서는 위법을 다툰다, 그지? 위법을 다툰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심판에서는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요, 위법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둘 다 공이 말이지, 이 적격은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있어, 그지? 위법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면 원고 적격을 갖출 수도 있고요, 청구인 적격을 갖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한 건데, 부당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지, 그지? 법률상 이익은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봐봐. 법률상 이익은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않는다. 요거는 있잖아. 소송 제기의 요건이. 소송 제기의 요건이라고 말하면 하나 한정이 되지, 그지? 청구의 요건입니다. 소송 청구의 요건, 심판 청구의 요건 것이. 요거는 뭡니까? 재판 소송이라고 그러죠. 소송이나 심판의 결과야. 법률상 이익은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말이지. 침해될 수 없다 논리적으로, 그지? 이 부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위법 적법의 문제와 관련 없고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청구의 요건은 입구의 문제라는 거지. 입구의 문제. 요거는 결과, 출구의 문제, 그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이야,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지? 이 입구하고 출구는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거 뭡니까? 입법 과오설을 제기한 거지. 잘못된 거 아니냐, 그치? 근데 다수의 견해는 출구와 입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출구와 입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하고 있잖아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하고 부당이나 위법의 개념이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이 청구인에 대한 겁니다. 그지? 예, 청구인에 대한 거고요. 부당이나 위법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처분에 대한 겁니다. 그지? 예. 처분의 부당이나 위법이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라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지. 그지? 대상이 똑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말이야. 그래, 뭐 그런 이야기 적어놓고 있어요. 청구인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의 범위, 뭐 이런 거. 네모 박스 보시면 청구인 적격에 대한 과오설과 비과오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위성계. 청구인이 사망하면 권리이익을 성계한 자가 청구인을 받게 된다. 그지? 사단과 비법인 사단, 재단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 지위 선계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를 통해서 선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 돼 있고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똑같아. 피고인 행정청과 피청구인 경정도 피고 경정이랑 같고요. 참가인입니다. 참가인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요구에 따라서 참가할 수 있다. 제3자 소송 참가와 같다. 소송에서요. 그치? 대리인 행정심판 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어요.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보니까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 뭐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 변호사. 누구는 안 되는가 하면 행정사는 안 됩니다. 행정사는 안 되는데 행정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행정청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행정심판은 뭐로 하는가 하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니까 그래서 대리는 하지 않지만 뭐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결국 대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직 좀 문제가 되는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 수고했습니다. 네.